아니, 당신 지금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이거 찾아야 해. 밤마다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 때문에 나는 벌써 한 달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걱, 서걱, 낡은 삼날이 딱딱한 흙바닥을 파헤치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매일 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길고양이가 쓰레기 더미라도 뒤지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엔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던 그날, 내가 본 것은 도둑도 짐승도 아닌 나의 아내, 순자였습니다. 풀어진 머리카락을 산발하고는 눈이 퀭해진 채로 마당 구석탱이를 파헤치던 그 사람. 아니, 당신 지금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내가 버럭 소리를 질러도 아내는 그저 멍한 눈으로 나를 한번 올려다볼 뿐 다시 기계적으로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손톱 밑은 이미 시커먼 흙으로 뒤덮여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그 고운 손은 거친 삽질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을 끓이다 가스불을 안 끄고 방금 한 말을 또 물어보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아예 밤마다 귀신이라도 홀린 듯 마당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에휴, 내 팔자야.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에 뼈 빠지게 고생만 하더니 늙어서는 벽에 똥칠이라도 하려는 건가. 나는 아내의 손에서 삽을 뺏어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40년 세월은 참으로 모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기 일쑤였고,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장 바닥 나물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자격지심에 아내를 더 거칠게 대했습니다. 고생만 시킨 미안함을 화풀이로 대신했던 못난 남편이었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더니 아내는 치매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내 속을 또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아저씨, 이거 찾아야 해. 우리 남편 줘야 해. 아내는 흙 묻은 손으로 내 소매를 붙잡으며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뭘 찾는다는 거야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몰라. 근데 꼭 찾아야 해. 그거 없으면 우리 남편 죽어. 아내의 헛소리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아내를 방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도대체 저 마당 구석에 무엇이 있길래 아내는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도 저토록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 걸까요? 단순히 치매 환자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곳에 묻혀 있는 걸까요? 나는 아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마당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잠든 줄 알았던 안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아내가 다시 마당으로 기어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삽도 없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여 나는 차마 말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의 손끝에 닿은 무언가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닿은 곳에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던 것은 다름 아닌 녹슬고 찌그러진 작은 철제 과자통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왜 여기에? 내 물음에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흙범벅이 된 손으로 그 통을 가슴에 꼭 껴안고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찾았다. 우리 남편 거. 우리 남편 힘들어할 때 주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품에서
그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비닐을 벗겨내던 내 손은 이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40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야반도주하듯 쫓겨다닐 때 잃어버렸던 나의 어머니, 즉 아내의 시어머니가 남긴 금가락지 세 쌍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당신, 그때 이거 팔아서 빚 갚았다고 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40년 전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해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나는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금가락지 어디 있어? 그거라도 팔아서 한 달만 더 버텨보자고. 그때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잃어버렸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는 그날 아내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멍청한 여자야.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잃어버려.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집안 망쳐먹은 여자라며 구박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시장에 나가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번 돈으로 내 술값을 대고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던 그 가락지가 왜 지금 이 마당 구석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당신, 이거 안 팔았었어?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왜? 내가 울먹이며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이미 40년 전 그 어느 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면 굶어 죽는다고 이거 꼭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주라고. 아내는 치매로 기억이 조각난 와중에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밀려 했던 마지막 비상금을 40년 동안 이 차가운 땅 속에 지켜왔던 겁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 안을 다시 살피던 중 가락지 밑에 깔린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40년 전에 써둔 것으로 보이는 낡고 바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견뎌온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위에 적힌 아내의 비뚤비뚤한 글씨는 마치 어제 적은 것처럼 내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 어쩌면 아내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써내려간 단 한 장의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가락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당신한테 그렇게 매를 맞던 날 사실은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걸 봤어요. 당신, 그날 밤에 몰래 한강 다리에 가려고 신발끈 묶는 거 나 다 보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모든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던 그날 밤 나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까지 팔아서 버티려 했지만 그것마저 없다는 아내의 말에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나쁜 마음 먹을까봐, 이거라도 팔면 정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그래서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도 땅에 묻었어요.
이 가락지는 우리 집의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지 속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망쳐먹은 여자라며 머리채를 잡을 때도 아내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가락지를 팔지 않고 품에 안고 있었기에 언젠가 내가 정말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이걸 내밀며 여보, 다시 시작해요라고 말하려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절대로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줘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아내를 원수로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40년 동안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그리고 육체까지도 다 깎아먹으며 이 비밀을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남편이 힘들 때 이걸 줘야 해. 그 처절한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아내는 매일 밤 손톱이 빠지도록 마당을 파헤쳤던 것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잠든 아내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곱던 손은 이제 굳은 살과 흙먼지로 가득했고 치매로 인해 주인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울고 있는 내 손을 아내의 거친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기지 않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의 울음소리에 반응한 것일까요?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하던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맞잡은 아내의 그 거친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길수 씨? 우리 길수 씨 맞아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 이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 아들 이름도 자기 이름도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토록 구박했던 내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길수야. 당신 정신이 좀 들어? 나는 아내의 얼굴을 붙잡고 미친 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그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가락지 찾았어요? 그거 이제 당신 거예요. 나 미워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찾아왔던 아내의 정신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다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소리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의 흙 묻은 손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을 하나하나 파내고 상처투성이가 된 아내의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주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가락지가 없어서 우리 집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무능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던져 마지막 보루를 지켜냈던 아내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밥상을 받아만 먹던 내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아내의 입에 밥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먹고 얼른 나아야지. 나랑 같이 시장도 가고 당신 좋아하는 꽃구경도 가야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수발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냐고, 이제 그만 편하게 요양원에 보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나를 위해 견뎌온 그 지옥 같은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아내가 밤마다 파헤쳤던 그 마당 구석을 다시 예쁘게 정리하고 그곳에 아내가 좋아하는 채송화를 심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차가운 흙바닥을 파헤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아내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듯 안방 장롱 밑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안방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낡은 자개 장롱 밑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조심스레 눕혀두고 평생 한 번도 옮겨본 적 없는 그 무거운 장롱을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작은 종이 상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상자를 열자마자 내 입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낡은 통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무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매일같이 적힌 금액은 5,000원, 10,000원. 어떤 날은 단돈 3,000원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아내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기 살려줄 돈. 우리 영감 나중에 아플 때 쓸 병원비. 남편 좋아하는 고기 사 먹을 돈. 아내는 내가 사업에 망해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 시절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를 따고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받은 푼돈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번 돈을 훔쳐다 술을 마시고 도박으로 날린 적도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아내는 그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신발 한 켤레 사신지 않고 오로지 못난 남편의 미래만을 위해 이 엄청난 숫자의 통장들을 채워온 것입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는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 자신의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아내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써내려간 글이었습니다. 여보, 내 머릿속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나 봐요. 자꾸 당신 이름도 우리 애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져요. 내가 당신을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요. 마당에 묻어둔 가락지랑 장롱 밑 이 통장들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당신은 사업에 실패한 패배자가 아니라 나한테는 평생 하나뿐인 내 남편이고 우리 집 기둥이었어요. 부디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다 와요.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 내가 다시 맛있는 밥 해줄게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얼굴에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을 놓아버려도 혹시나 자기가 이 돈의 존재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매일 밤 본능적으로 마당을 파헤치며 자신이 지켜야 할 남편의 인생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내는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입 겨우 받아먹고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모습으로 마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마당. 아내가 파헤쳤던 그 자리에 심어둔 채송화가 어느덧 활짝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가 남겨준 그 귀한 사랑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올리며 나는 오늘도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내가 당신 평생 업어줄게. 사랑해.